반갑습니다. 한방주식TV입니다. 현재 차태용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강요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식계좌를 투명하게 수강생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공개하지 못하며 기망하고 있고 대대적인 탈세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차태용을 처음 저격한 직후부터 여해그룹이란 곳에 대해 제보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동안 여해그룹에 대해 다루지 않았냐면 이미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재판 중에 있고 법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해그룹에 대해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태용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간 이후에도 여해그룹에서 했던 범죄 행각들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해그룹 사건 고소장을 받아 검토하였고 곧 공소장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해그룹 사건 피해자 변호사분과 통화도 하였고 여해그룹 사건 피해자분들 뿐만 아니라 당시 여해그룹에서 근무했던 직원분들의 폭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해그룹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해그룹이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데는 여해그룹이 여해그룹 산하 각 온라인 증권방송 사이트에서 그림판이나 포토샵 등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문가 추천 종목의 수익률을 조작하여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점, 여해그룹의 각 전문가 증권방송 도중 일명 바람잡이들을 해당 전문가의 연구원으로 가장시켜 입장시킨 뒤에 가입비 이상의 수익 실현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대여글을 게시하거나 여해그룹 산하의 다른 온라인 증권방송 사이트 및 전문가를 홍보한 점, 그리고 단체 대화방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대화 참여자를 강제 퇴장시키는 등 해당 전문가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대화방의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한 점,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허위의 감사 후기 등을 작성시킨 점 등으로 사기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였고 최초 고소는 여해그룹 산하의 온라인 증권방송 사이트에서 월 100에서 30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지불하고 해당 전문가의 증권방송을 청취하면서 투자 조언 및 매수 추천 문자 메시지 등을 보고 실제로 추천 종목을 매입, 매수하였다가 큰 손실을 본 피해자들로부터 이뤄졌습니다. 여해증권은 유료 전문가 방송의 정회원 가입 비용, 각 전문가가 임의로 만든 검색식 시스템 판매 비용, 한마디로 검색기팔이죠. 그리고 동부증권 매매 수수료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이데일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방송 등 케이블 방송 채널 특정 시간대를 구입하여 증권 방송을 제작, 방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데일리나 MTN 등 TV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널들에 나오는 주식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곧 제가 MTN도 대대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고소장을 통해 확보한 여해그룹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여해그룹에서 차태용은 넘버2 정도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저는 과거 여해그룹에서 일했던 직원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들을 추가로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 공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채널은 주식에 관련해서만 좀 더 광범위하게는 금융범죄까지만을 다루고 싶습니다. 탈세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어제 오늘 제가 받은 여해그룹 전 직원들의 제보는 너무 충격적이고 주식 외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혹 저를 사이버 레카라고 비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 쯔양 사건으로 구제역 등이 구속이 되면서 사이버 레카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졌죠. 근데 소위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우는 카라큘라나 구제역 등이 자신들 스스로 무언가를 최초로 문제 제기하고 밝혀낸 일이 있었나요? 사회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하이에나처럼 말 그대로 레카처럼 몰려들어서 이슈화하고 과장되게 영상을 올리고 이슈의 중심에 오른 사람들과 딜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그동안 저격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거나 수강생들로부터 환부를 이끌어낸 모든 이들은 제가 최초로 저격해서 세상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밝혀진 후에 제가 레카처럼 물고 뜯고 한 것이 아닙니다. 즉, 저는 제가 최초 문제 제기한 사건이 아니면 아무리 이슈가 될 수 있어도 뒤늦게 끼어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저에게 이 원칙이 없었다면 저는 라더견을 구속 전에 제 유튜브에 출연시킬 기회도 있었고 김정한도 메일로 밀려오는 제보들로 계속 물고 뜯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달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사이버 레카라 비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별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이버 레카라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각설하고
저는 과거 여해에서 근무했던 두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분과는 통화를 했고 다른 한 분은 저에게조차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셔서 카톡으로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와 음성 변조 녹취를 공개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신 분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제보를 주셨는데 탈세와 다른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다른 한 가지 부분까지 공개가 되면 차트영웅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하셔서 탈세는 이미 다뤘고 그보다 더 큰 사안, 당시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도 다루고 싶지만 제보자님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말씀해주신 사항 중에서도 탈세에 대한 것만 녹취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해그룹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세요? 예, 예전에 가까이 일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전문가를 하신 거는 아니고 그 이제 그 내부 직원, 그 사무 직원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일단 제가 궁금한 것들은 그 댓글 부대나 그 바람잡이, 그럼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이제 그 역할을 실제로 맡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입사를 하자마자는 네. 일단 뭐 전화 받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감사 후기 적어라 이런 거를 좀 하다가 네. 이제 일을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 방송 전문가 현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약간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채팅을 치게 만든 거죠. 그걸 서포터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감사 후기도 그러면은 네. 거기서도 이제 뭐 수익이 뭐 전문가님 리딩 덕분에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수익률을 좀 포토샵 같은 거를 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사실상 포토샵도 안 하고요. 네. 이제 그 모의 투자 같은 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모의 투자에서 이제 그렇게 상세하게 캡처도 안 하고 그냥 그 예를 들어 수익금 나는 부분 빨간색 글씨로 된 뭐 300 몇십만 원 뭐 이런 것만 캡처를 해서 이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죠. 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사람 강의, 이 사람 리딩을 따르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좀 이제 하셨던 거고. 주식을 좀 많이 아시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면 아예 처음에 주식을 아예 모르신 상태에서 입사를 하셨다가 이제 거기서 배우고 이제 하신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공부를 하다가 입사를 했는데 네네. 사실상 거기서 주식을 정말 잘 알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거기 이나 뭐 김동완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인 거죠? 거기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최소한. 이제 어느 사실 이게 뭐 전문 자격증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없죠. 자격증이 없죠. 네,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 그러니까 경제 방송이나 많이 보면 연구원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수준만큼의 이런 경제적 지식을 갖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느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퇴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혹시? 네, 일단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가지고 네. 아침 뭐 한 8시 몇십 분까지 출근을 해서 네. 뭐 거의 밤 8시까지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힘든데 그에 비해서 월급은 너무 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무엇보다 힘들었던 거는 네. 욕설과 폭력이 너무 정당화되는 거기였어요. 누가 저- 주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폭력을 하는 걸 제가 목격한 거는 김동완이 정말 심하게 패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벼운 터치들은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사무 직원들을 때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저 그때는 그 사무직원이라고 호칭을 안 하고 전문가 후보생이라고 했어요. 다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온 거니까. 전문가 후보생.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 후보생 니네 하는 거 봐가지고 앞으로 전문가 시켜주겠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길들인다 그래야 되나? 표현이.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때리거나 협박을 하거나 뭘 해도 가만히 참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되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희망 고문하는 거죠. 월급도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입사를 하실 때 그냥 사무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 사무직원을 전문가 후보생이라고 하고 처음에 맡으셨던 일은 감사 후기 제가 말이 약간 틀려서 예. 그 처음 입사 목적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직 목적은 거의 없고요. 전문가를 하고 싶어서 입사해서 전문가 후보생으로서 사무직을 같이 겸하는 그쵸 거죠. 그쵸 전문가 후보생으로 입사를 해서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냥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감사 후기 좀 조작해서 쓰고 모의 투자 등을 이용해서 조작해서 쓰고 그리고 채팅창 같은 데서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이제 뭐 이 사람 들으면 수익 난다 뭐 요런 정도 역할을 하다가 그래서 지금 전문가나 또 윗사람의 그 눈에 띄면은 전문가로 이제 일종의 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문가 후보생들한테 그 권한을 이용해서 폭행하고 뭐 엄청나게 뭐 쌍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제 협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서 그렇게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 견디다가 퇴사를 하신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맞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든 누구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그 식견이 깊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으시는 거고. 그럼 선생님도 직접 폭행을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특히 직원 하나 있었는데 걔는 진짜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제보자님 근무하실 때 예. 전문가가 대충 몇 명 정도였고 전문가 후보생이 대충 몇 명 정도였는지는 기억을 하실까요? 대략? 그 전문가라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 직원으로서 아예 전문가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아예 이제 그 회사 직원은 아닌데 외부에서 그냥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그 경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냥 런칭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상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서 서포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아마 모를 확률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여기 내부 직원인데 이제 그 전문가로 활동하는 거는 대충 한 10명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JTBC 사건반장에서도 방송을 하려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PD하고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네네. 이게 공론화가 되면은 지금 이제 여해그룹 사람들이 지금 재판 중이에요. 1심 재판 중이니까요. 그러시네요. 예. 제가 원래는 솔직히 남 인생 어떻게 되는 말 생각 없고 저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네네. 진짜 김종만을 포함해서 거기 매우 핵심 인물들은 진짜 저도 나쁜 새끼고 일을 한 놈이지만 진짜 나빠요 그놈들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벌 받아라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지금 제보를 하게 됐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사실 그 폭행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물론 뭐 죄라는 걸 함부로 그 경벌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일들 예를 들어 탈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들통나야 걔네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쌓은 것들을 잃어버릴 텐데 그 부분 잘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사실. 걔네들이 어떻게 탈세를 하는지 수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만 지금 조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탈세 방법은요. 네. 이제 그 회사 사이트에 그 자기네들 회사 계좌로 올려놔 입금을 여기다 해달라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회원들한테 이제 그 VIP 가입비를 받으려고 할 때는 전화를 한 다음에 네. 저희가 뭐 계좌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여기를 입금해주세요라고 하고 문자를 쏠 때는 다른 그 계좌 명의 문자를 쏩니다. 근데 그때 보통 명의가 그 라든가 아니면 핵심 인물들의 지인이라든가 뭐 고향 선후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의였고 심지어 그런 사람의 명의를 쓰다 그 사람이 입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한테만 그럼 저희가 회사 계좌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회사 계좌를 보내줘서 그거는 이제 뭐 세금 신고하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의 회사 홈페이지를 써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저희가 어드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운영자들이 적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만약에 회사 계좌로 들어오면 K 전문가 추천 뭐 이렇게 적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명의 계좌니까 그런 걸로 받으면 그냥 전문가 추천이라고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네. 이제 그 세금을 탈세를 했고 그 규모가 정말 못해도 100억은 넘을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거 100억도 사실 엄청 적다고 느껴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공부한 게 그 이상 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저는 이제 그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아직도 처벌이 안 받았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단순 폭행이라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 안 받았는지 싶을 정도로 이게 내부 통제가 잘 된 건지 협박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이제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나온 사람을 한 수십 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예 진짜 원한까지 가질 사람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못해도 10명은 넘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도 더욱더 많은 제보나 혹은 자료가 갖고 있다면 더 제출을 해서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는 잘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용기 내 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태용은 여해그룹이 한창 운영되던 2016년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탈세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세한 돈으로 자기 이미지 포장하려고 기부하고 주식으로 힘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솔루션 하는 척하고 참 씁쓸합니다. 자기 계좌나 투명하게 공개해보지 말입니다. 어쨌든 여해그룹 당시에 국세청에서 제대로 털렸다면 또다시 탈세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최근 차트영웅을 통해 보시던 그 탈세 행위를 차트영웅은 2016년에도 여해그룹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해그룹은 이미 과거고 차트영웅은 그 당시 일들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제가 다시 여해그룹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이유. 밝혀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영웅은 과거의 못된 짓거리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 직원분, 카톡으로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의 제보 내용에 대해선 전 정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에서 벗어난 일들이고 차트영웅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영상 초입에 차트영웅이 특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다 들었지만 무슨 범죄 영화 속에서나 나올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데다가 제 채널의 범위를 넘는 영역이라 생각돼서 더 이상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JTBC 사건반장에서 차트영웅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 성범죄 쪽으로 쟁점을 두신다고 PD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융범죄가 아닌 차트영웅의 다른 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곧 JTBC 사건반장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님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피해자분들을 연결시켜달라는데 피해자분들이 나서시려고 하지 않아서 실제로 방송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된다면 성범죄 쪽으로 다루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탈세나 주식 계좌 기망 방법에 대해 다뤄줬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낄 거라 하시면서요. 어쨌든 저는 오늘 여해그룹 사건 변호사님과도 통화한 만큼 재판부에 차트영웅이 현재까지도 탈세까지 더해서 범죄 행각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원벌 탄원서를 통해 설명드릴 거고요. 새롭게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들은 다 가렸는데요. 이 사진은 여해그룹 고소장에서 발췌한 것이고요. 여기 오른 이름들과 고소장에 이름이 올라간 여해그룹 사람들 중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 개인 채널을 개설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한 사람은 제가 전부터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 이 방송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따로 다뤄드릴 테니까. 수법이 진짜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차트영웅하고 같은 곳 출신이었다니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주식 유튜브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특히 어디 앱으로 안내하고 전화번호 남기고 이런 놈들은 그냥 거르세요. 저는 주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주식 관련 영상들, 유료 강의 영상들하고 크게 차이 없다. 그럼에도 유료 강의 듣고 싶다면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들에서 들어라. 그리고 많이 들을 것도 없다. 몇 번 들어보고 안 되면 평생 들어도 안 된다. 주식은 결국 혼자 하는 것이다. 제가 지인들에게 하는 말이니 정말 제 진심을 담은 말이겠죠. 지금 보시는 사진의 명단에 있는 인간들이 그리고 고소장에 이름이 올라갔던 인간들이 지금도 차트영웅처럼 개인 채널을 파서 유튜브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과 피 같은 자신의 돈만 믿으세요.